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대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만과 한국은 유교 문화에 영향을 깊이 받고 20세기 후반에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압도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경험이 있죠. 두 나라 모두 권위주의 정권을 거쳐 민주화를 이뤄냈고 심지어는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 통치를 경험했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회 전반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닮은 듯 다른 두 나라가 과거의 역사를 대하는 방식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은 현재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대만 역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국가의 정체성과 안보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역사 인식을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일본 식민 통치 시기에 건축물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죠. 자, 그럼 대만은 대체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역사의 흔적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다시 읽는 사이가부도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대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상징들이 있죠. 바로 대만에서 가장 높은 건물 타이베이 원어원입니다. 지상 101층, 높이 509m에 달하는 이 건축물은 2004년 완공 당시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3년 뒤 지어진 한국의 롯데월드타워가 555m로 47m 더 높은데, 둘 다 각국의 수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었죠. 타이베이 원어원은 대만의 저명한 건축가 이주원이 설계하고 한국의 삼성, CNT도 내장공사 등에 참여했습니다. 전통적인 보탑과 대나무 마디를 형상화한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인데, 24층부터 27층에는 중화권 옛 엽전을 이미지화한 오브제가 설치되어 있고 73층에는 북을 대만이 입주해 있다고 하네요. 한국의 롯데월드타워가 전통 도자기와 붓을 형상화했다면, 대만의 타이페이 원어원은 마치 하늘로 솟아오르는 대나무처럼 대만의 역동적인 성장을 보여주려 했을까요? 대만에는 아름다운 자연도 많습니다. 양민산 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한 치싱산은 해발 1120m 높이이며 약 70만 년 전에 분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만은 3500m가 훨씬 넘는 산들이 많고, 위산의 경우에는 해발 3952m나 되며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치싱산에 오르면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고 하니 정말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상산, 다툰산, 치싱산 트레일들과 같은 자연 명소들도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대만의 매력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제 타이베이 시내로 가보시죠. 타이베이역은 1891년 문을 열었으며 아마도 관광객이 공항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일 것입니다. 기차역을 넘어 고속철도, 일반철도, 지하철, 공항철도가 만나는 북부 대만의 가장 중요한 교통 허브입니다. 거대한 지하상가와 상업시설이 밀집한 쇼핑과 문화의 중심이기도 하죠. 초대 총통, 장개석을, 여기서 총통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란 뜻이죠. 중정기념당은 대만의 3대 관광명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중국 전통 궁전인 능묘식이 채용되었죠.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이름이 대만민주기념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중정기념관으로 바뀌었다가 대만의 복잡한 정치사를 반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화민국의 국부, 순원을 기념하는 국립순원기념관은 1972년에 완성되었고, 원래 순원의 삶과 신해혁명 유물을 전시하는 장소로 지어졌으며 장개석 총통의 장례식도 이곳에서 거행되었죠. 이 공원 광장은 정치 집회 장소로도 자주 사용되었으며 1987년 계엄령 해제 후에는 학생운동이나 노동자 파업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대만의 역사는 오래되었죠. 17세기에 창건된 보물함은 관음대사를 주신으로 모시지만 석가모니불, 문수보살 등 다양한 신부를 함께 모시고 있는 삼변불사입니다. 17세기 말 청나라 시대 민나민이 이주하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대만은 불교 비율이 최대 35% 정도로 알려졌으며 청 이전부터 전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특이하게도 한국에는 거의 없는 도교가 최대 40% 이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기복신앙으로 사찰이나 사당에서 민간신앙의 신들을 함께 모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 외에도 기독교가 4에서 7%, 일간도가 3%, 이슬람교가 1% 정도라고 하죠. 타이베이 시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인 용산사는 1738년에 창건되었고, 타이베이 원어원, 국립고궁박물관, 중정기념당과 함께 타이베이의 4대 외국인 관광지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곳 역시 본조는 관세음 보살이지만 도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가 결합되어 공자, 관우, 마조 등 100개 이상의 신이 모셔져 있죠. 대룡대 보안궁은 1742년에 창건되었으며 의료의 신인 호생대제를 주신으로 마조, 관세음보살 등 다양한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1985년 국가고적으로 지정되었고 1918년 일제시대에 대규모 보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치유사는 1753년 타이베이 송산구에 세워진 마조 여신 사찰로 이곳 옆에 유명한 라오거리 야시장이 있습니다. 타오이안에도 1897년에 세워진 마조묘인 타오위엔 자오궁이 있으며 이곳은 북도원의 마조신앙 중심지로 여겨집니다. 대만은 타이베이를 둘러싼 신베이, 대북과 신북이죠. 그리고 그 근처에 타오이안과 함께 수도권을 이루며 중화인민공화국과 가까운 타이중과 남쪽의 타이난, 가오슝이 주요 도시를 이룹니다. 이외에도 타오이안, 충렬사 및 신사문화구역 내에 타오이안 공자묘는 1811년에 세워져 유교 문화의 흔적을 보여주고 같은 해 창건된 경복궁은 우리나라와 한자가 같은데 전염병 퇴치를 기원하며 세워졌으며 다양한 신앙이 융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덕성당은 1860년에 세워진 천씨 가문의 사당이자 고적입니다. 타오이안 문창궁은 1867년에 설립되었으며 당시 교육 보급을 위한 학당 설립 움직임과 관련이 있고 일제 시기 일본 정부가 이곳 안에 국어학교 분교를 설립하기도 했죠. 서고를 만들어 민중이 열람하게 하여 시민 도서관의 전신이 되기도 했으니 교육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은 곳입니다. 이처럼 대만에는 청나라 시대부터 불교 소수민족의 이슬람 문화, 유교 등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이 유입되면서 음식과 문화도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대만이 한국과 가장 다르게 역사를 대하는 방식이 바로 일제시대의 건축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한국은 아픈 역사라며 도려내듯 많은 건축물을 철거했지만 대만은 이 건축물들을 그대로 재활용하거나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덕분에 1890년대부터 1945년까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죠. 어떤 건물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타이중 기차역은 1905년 목조로 시작해 1917년 붉은 벽돌의 르네상스 양식으로 재건되었으며 2016년 고가역이 개통된 후에도 옛 역 건축물은 남아있습니다. 현재 국립대만사범대학 강당은 1929년 타이베이 고등학교 강당으로 지어졌던 절충주의 양식 건축물입니다. 국립대만대학 문과대학의 전시는 1928년 설립된 타이베이 제국대학 문정학부였고 당시 식민지 연구 색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립대만대학교 역사관은 1930년 타이베이 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완공된 건물입니다. 동안포 황택 양양거는 1897년 황씨 가문이 지은 대저택으로 현재는 타이베이 시립 용문국민중학교 캠퍼스 내에 그대로 보존되어 학교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었죠. 옛 건물이 새로운 세대의 교육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참 신선하죠. 타이베이 북경찰서는 1933년 준공된 3층 건물로 지금은 원래 모습을 복원하여 대만 신문화운동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 시정부 구사는 원래 일반 초등학교 건물로 지어졌으나 1945년부터 시청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본관이 타이베이 현대미술관, 양쪽 날개는 중학교 교실로 사용되고 있죠. 붉은 벽돌과 흰색 장식이 특징인 타츠노식 건축물이라고 하네요. 타이중 주청은 1913년 타이중주의 행정 중심이었으며 현재까지 구 타이중시 정부의 소재지로 활용되다가 역사 건축물로 선정되었습니다. 타오이안 경찰서 일본식 기숙사구는 1937년 경찰 기숙사 건물로 현재는 타오이안 77 예문정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다리이 보정 집회소는 일제시대 집회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1999년부터 문화관으로 활용하고 있죠. 타이베이 수돗물 박물관은 1895년 일본 내무성이 대만의 위생 개선을 위해 추진한 상수도 시설의 일부로 1907년 정수장이 설치되고 현재는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상업의 발달로 거대한 저택들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주규거는 1920년 우주지역의 부유한 상인 천샤오정이 지은 400평 규모의 양옥입니다. 다다오청 구택은 1920년 루강의 구가가 지은 저택으로 지금은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죠. 만나림택은 1932년 양파 대판상 무역상이었던 임씨 일가가 지은 저택으로 현재 1, 2층은 스타벅스에 임대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차상인 왕팡친이 설립한 신방춘차행도 1930년에 세워져 다다오청 지역의 차산업 역사를 보여줍니다. 룽안포 황택 양양거나 이국정생가 같은 고급 관사 주택도 일제시대에 지어졌죠. 이국정생가는 일제시기 최고 등급 관사의 두 번째 기숙사였고 이후 재무부 장관이었던 이국정 선생이 거주했으며 거실에 세 개의 뉴스를 동시에 시청하기 위한 TV가 3대가 있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런 곳들은 당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일제시대 경찰관 기숙사였던 건물은 1953년부터 최서월 선생이 무용을 가르치던 최서월 무용연구사가 되었고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기주암은 1897년에 지어진 정자로 전후 공무원 기숙사가 되었다가 이제는 문학전시, 강의가 열리는 기주암 문학살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자등루는 1921년 일본식 공가 숙소로 지어졌으나 자유주의 학자들의 문화살롱이 되었고 찻집으로 개칭된 후에는 문예인과 운동가들의 교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전 미국 대사관저는 1925년 미국 영사관으로 지어졌고 전후 대사관저로 사용되다가 현재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건국 양조장은 1919년 설립되어 일제시대 유일하게 맥주를 생산하던 양조장이었다고 합니다. 송산문화창조공원의 전신인 송산담배공장은 1937년 대만 총독부 전매국이 지은 곳으로 직원 복지시설까지 갖춘 일본 초기 모더니즘 건축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생산 중단 후 현재는 문화창조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화산 1914 창조공원은 1914년 와이너리로 문을 열어 막걸리와 주류를 생산하다가 2005년 말 창조공원으로 재개장했습니다. 신부시장은 1918년 처음 문을 열었고 현재 건축물은 1935년 만들어졌는데 맑은 모양의 안뜰과 모더니즘 양식이 특징이며 지금도 시장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죠. 임제 호국선사는 1911년에 지어진 불교 사찰이고 조동종 대본산 대만별원 종루는 1926년에 지어진 종루로 에도시대 양식의 지붕이 특징입니다. 중산 그리스도 장로교회는 1937년 완공된 고딕 양식의 개신교 교회입니다. 대만 그리스도 장로교회 다다오청 교회는 1915년에 이춘생이 세운 예배당으로 문과 창문 형태, 기둥 등이 고딕 양식 건축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일본 기독교의 대만 선교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제동가 일본식 기숙사는 예전 쌀과 식량을 운송하던 거리였던 제동가에 이국적인 정치를 더하며 조북병원은 1921년 완화 지역의 유명한 병원으로 서양식의 민남 건축의 전통 장식이 어우러진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죠. 다다오청 원형 방공 저수지는 태평양 전쟁 중인 1943년 연합군의 공습에 대비해 만들어진 저수지로 2001년 우연히 발견되어 시정 고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시다리는 1934년 일본 통치 기간에 현수교로 재건되었고 입구는 붉은 타일의 바로크 양식 아치형 통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만은 일제시대에 지어진 수많은 건축물들을 허물어버리는 대신 그 역사와 시대를 존중하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죠. 학교가 되기도 하고 미술관, 박물관, 문화살롱, 찻집, 상점, 심지어 유치원이나 스타벅스 매장으로 재탄생시켰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낫다고 보시나요? 일본 통치시대 이후의 건축물들도 대만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국립대만대학교에는 제4대 총장 푸스년의 묘원인 푸이엔이 있는데 그리스 신전을 모방한 건축 양식이 독특합니다. 동동관은 1960년 농업발전과 토지개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미국 원조자금을 이용해 지어진 건물로 외벽의 유리원형 기와가 특징입니다. 대만으로 이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무슬림들이 지은 타이중 모스크는 1948년에 지어졌고 타이베이 모스크는 건축가 양탁성이 설계하여 1960년에 완공되었으며 마치 천일야화에 나오는 황궁 같다고 묘사하기도 하죠. 태역 군인과 난민들이 세운 용광사원은 1954년에 작은 모스크로 시작하여 이후 확장되었고 이러한 이슬람 사원들은 국공내전 이후 많은 무슬림 소수민족의 이주를 의미하죠. 또한 중요한 군사가였으며 이슬람교를 믿었던 백총이 장군의 묘원인 백용음당 묘원도 무슬림 공동묘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해대학의 노사의 교회는 1962년 완공된 대만의 유명한 현대 건축물 중 하나로 유명 건축가 천치컨과 베이위밍의 작품입니다. 1955년 기독교 대학으로 설립된 동해대학교의 상징이죠. 현대에 들어서도 대만은 다양한 건축물과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립자연과학박물관은 1986년 타이중시에 건설되었는데 국립고궁박물관 다음으로 연간 관람객 수가 많다고 합니다. 1996년 문을 연 타이베이 천문박물관은 타이베이 과학예술단지 내에 위치하며 대한삼림공원은 1992년 조성된 대규모 도시공원입니다. 스포츠팬이라면 타이중 인터컨티넨탈 야구장을 아실 텐데요. 2006년 개장하여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등 주요 국제 야구 경기가 열리는 곳이죠.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다면 2009년 개관한 타오이안 예술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라면 2014년 공개된 대만 최대 공영 놀이공원인 타이베이 어린이 놀이공원을 방문하면 좋고 2012년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홍야 초콜릿 공화국을 방문해도 좋습니다. 초콜릿 시럽이 흘러나온 듯한 독특한 외관을 가진 이 박물관은 드라마 촬영지로도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2013년 중리에 새로 지어진 야쿠르트 공장에서는 야쿠르트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직접 보고 활성 유산균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에 문을 연 대만 전통 극장센터는 대만의 전통 예술을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건물로는 네오 스카이돔 D, 더 파이스터 메가타워, 캐세이 랜드마크, 타이베이 난산 플라자 등 초고층 건물들도 대만의 현대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죠. 오늘 대만의 다양한 건축물과 공간들을 살펴보면서 청과 일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청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일제시대 건축물을 복원하고 활용하며 과거를 지우거나 훼손하지 않고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과거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패망 후 대만은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패주해 오면서 복잡한 상황에 놓였고 국민당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원주민에 대한 탄압, 228 사건 등 일본 식민 통치 시기와 비교되면서 오히려 일본 통치가 상대적으로 더 나았다는 인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 현재의 건축물 보존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죠. 상처를 아문다는 핑계로 부시고 없애는 방식으로 일정한 시대에 역사를 지워버린 한국과 과거의 모든 역사를 새롭게 활용하는 대만이 대비되지 않나요? 과연 한국처럼 과거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대만처럼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고 후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다음에 대만에 가신다면 오늘 보신 다양한 역사적 공간들을 직접 방문해 보시면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시 읽는 사이가부도는 다시 돌아옵니다.